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능건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 고려에서 외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흐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그 전체적으로 외세 관계가 어땠나,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나, 이런 그런 전체적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한 그 외세만 짚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파트는 이제 고려의 이제 그 대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고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 좀 이쪽 측면에 외교 관계 측면에서 고려라는 그런 나라 전체를 정리하고 요약해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려는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침입을 했던 나라가, 나라는 아니고 민족이, 일단 족속이라고 치자면, 그 민족을 치자면, 거란족이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족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고려를 대표하는 이제 그 귀족들, 그러니까 그 중앙을 꽉 잡고 있던 귀족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여러분. 호족. 자, 1차 때 뭐가 있었냐? 거란 1차 침입 때는 그 유명한 여러분 서희의 외교 담판, 서희의 담판이 있는데 이 서희의 담판을 통해서 싸우지도 않고 강동 육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여러분 강조의 변이 있는데 이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을 폐위하고 그리고 현종을 왕위로 세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란이 그 구실로 삼아서 이제 쳐들어온 건데 이때 이제 양규의 흥하진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도인 개경이 함락돼서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가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부처의 힘으로 무찌르자 해서 이제 대장경을 만드는데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다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가 처음 초자고요. 그리고 조는 만들 조자예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대장경이라 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2차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1차 이 서해 강동 육주,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차. 3차는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바로 강간천 장군의 기주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주대첩으로 그 거란을 크게 무찌르고 난 이후에 이제 강간찬의 이제 건의에 따라서 그 개경 주변에 이제 나성을 쌓고 그리고 북방 민족을 침입을 대비하자 해서 이제 천리장성까지 썼습니다. 자, 이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 1차와 3차 잘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뭘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대장경.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초조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쳐들어온 게 이제 여진족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중앙을 꽉 잡고 있던 고려의 귀족, 지배층은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자겸,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여러분, 그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잘 당해내지 못하자 이제 윤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무찌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을 만들고 여진을 토벌하고 이제 동국 구성을 쌓죠. 하지만 이제 이 동국 구성은 여진이 하도 사정해가지고 1년 만에 바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차지해놓고 다시 그냥 1년 만에 되돌려주는 격이죠. 그리고 이제 여진이 이 동국 구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힘을 왕성하게 기르자 금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금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한테 야 너희들 우리 금나라한테 사대해라 해서 사대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겸 김부식은 사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독점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대 수용을 하고, 김부식은 이제 이 사대 수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고려가 어떤 나라인데 사대를 해야 되냐, 금나라 무찔러 버리자 해서 군국정벌 그리고 뭐예요? 서경천도 운동을 하죠. 이래서 이제 김부식과 묘청의 대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쳐들어오는 게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몽골이 1차부터 8차, 9차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몇 차에 뭐가 있고 2차에 뭐가 있고 3차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몽골이란 지금 고려가 전쟁하고 있는 시기구나, 이 시기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기주성에는 이제 박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몽골족을 무찔렀고요. 그 전투를 벌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겁니다. 최후. 즉 몽골 침입 들어왔을 때는 무신 집권기예요. 무신들이 힘을 꽉 잡고 있었을 텐데 그때서도 이제 무신 중에서 바로 최후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죠. 이 최후라는 사람은 바로 강화도로 피난 겁니다. 이 몽골 애들을 땅 육지에서는 절대 당해낼 수 없다 해서 이제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김윤후라는 사람이 이제 몽골 그 장군 살리타를 사살하는 그런 전공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 기주성, 그리고 최후의 강화도, 천도, 그리고 처인성의 김윤우가 살리타 사살 이런 게 나왔을 때 현재 고려는 몽골이랑 싸우고 있구나.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몽골이랑 이제 싸우다가 이제 그 항복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개경환도,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몽골이랑 싸웠을 때 이제 삼별초 같은 경우는 삼별초는 이제 몽골이랑 대항을 했던 군대인데 이제 귀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배층 애들이 개경 한두를 하니까 열불이 터진 거예요. 아니 왜 멋대로 항복을 하냐? 우린 더 싸울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강화도 처음에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투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바로 삼별초를 이끌었던 배중손이란 사람이죠. 이 삼별초는 따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몽골 때도 역시나 이제 가장 그 문화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소실된 문화재예요. 자, 거란 때 부처 힘으로 여러분 대장경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초조 대장경과 그리고 이제 황룡사 구층 목탑 신라 때 탑입니다.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때도 당연히 이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해서 다시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제조 대장경이에요. 자, 다시 제자.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 즉 다시 만드는 대장경. 다시 만드는 대장경이면 처음에 원래 대장경을 만들었던가?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거란 때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불타고 몽골 때는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다 해서 초조 대장경이 아닌 제조 대장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몽골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몽골족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원나라입니다. 자, 이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지배했던 당시가 바로 원간섭기죠. 그리고 이제 이 원나라 편에 붙어 먹으면서 이제 그 귀족적인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권력을 잡고 지배층 행세를 했던 게 바로 건문세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원간섭기 때는 이제 뭐 쌍성총관부 그리고 탐라총관부 그리고 뭐 동령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웠어요. 즉 영토를 이제 거기를 좀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요. 즉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원간섭기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니까 이제 간제를 격화했어요. 즉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다. 부마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려는 이제 우리 원나라의 사이 국가 그러니까 사이가 되는 국가다. 해서 이제 이성 그러니까 중앙 기구 중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어요. 이걸 이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첨입으로 바꾸고 그리고 육부를 뭐 사사로 바꾸고 그리고 중추원을 밀직사로 바꾸고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간제격화 용어 즉 첨의부, 사사, 밀직사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언제다? 원간섭기구나. 이거. 그리고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그 정치 기구가 되었던 게 바로 뭐예요?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원나라한테 바치기 위해서 이제 공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여로 바치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배층들은 이제 딸들을 빨리 결혼시키는 좋은 풍습이 유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응방이랑 같은 경우는 응방은 이제 원나라 애들이 이제 고려의 매 있잖아요. 하늘 나는 매요. 새. 그 매를 되게 이제 중요시하고 되게 탐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 관리 기구인 응방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의 풍습인 변발이 유행했고 연지곤지 이런 것들이 유행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철폐합니까? 바로 공민왕 때 철폐를 하는 거죠.
공민왕 때 검문세족인 기철 세력들을 수청하고 이제 변발이나 이런 원나라 풍습을 다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홍건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후 나가서 이제 뭐 고려 완전 말 때 우왕, 차왕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막 왜구 즉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이때 이제 그 전공을 세우고 일본 애들을 무찌르면서 컸던 이제 성장 세력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 자, 먼저 거란, 여진, 즉 몽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홍건적 왜구는 바로 이제 고려 말대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총 해서 우리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그 외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고려를 크게 이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